네, 모듈 11은 IP 버전 4 어드레싱에 대한 겁니다. IP 주소에 대해서 잘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내용과 마찬가지로 또 일부는 조금 주소 자체를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주소를 가지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역시 각자 내용 들으시면서 평소에 알던 부분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아닌 부분은 오후에 또 시간 내서 많은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챕터의 내용이 뭐 분량이 상당히 있는데 많은 부분 IP 주소 가지고 제가 아까 좀 뭐한 표현을 썼지만 IP 주소 갖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전반 부분은 IP 주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네트워크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서브넷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서브네팅 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서브네팅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가변 길이 서브넷 마스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영문으로 여기 variable length subnet masking이라고 VLSM이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VLSM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몇 분이나 손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약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콜스에서 어떤 식으로 또 강의를 하고 있고 있는지 실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과제로 내드릴 것이고 이 과제는 꼭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IP 주소는 기본적으로 지금 버전 4 주소입니다. 버전 6는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챕터인가 다다음 챕터에 또 다룰 텐데요. 일단 32비트가 크게 나눠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전반부는 네트워크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고 후반부는 호스트를 가리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필드 또는 호스트 필드 또는 네트워크 포션, 호스트 포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네트워크 부분인가, 어디가 호스트 부분인가를 저희는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가 네트워크가 여기가 호스트구나 라고 알지만 기계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 장치, 라우팅 장치, 스위칭 장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2비트 IP 주소 중에 어디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어디가 호스트 부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무엇이다? 서브넷 마스크라는 정보가 바로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아래쪽에 서브넷 마스크가 보이죠. 위쪽에는 IP 주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어떠한 사물에다가 마스크를 씌우면 가린 부분은 안 보이고 뚫린 부분만 보이는 게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쓰는 마스크도 그렇고. 그래서 마스크를 씌우면 뭘 보려고 하는 거냐? 네트워크 포션을 보려고 하는 거다. 어떻게 보느냐? 지금 바이너리 AND 오퍼레이션을 해서 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192, 168, 10.10을 이진수로 썼고요. 아래쪽에 255, 255, 250.0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이진수로 바꾸니까 앞에서부터 24비트가 1이고요. 나머지 서브넷 마스크에 나머지 8비트가 0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32비트, IP 주소 32비트, 서브넷 마스크 32비트를 AND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192.168.10.0이라는 값이 나와요. 예.
255, 255, 255, 즉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만 끄집어내는 거고, 서브넷 마스크의 0은 IP 주소가 어떠한 값을 갖든 0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넷 마스크를 씌워서 원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서브넷 마스크의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0이 가장 흔할 겁니다. 255.000은 거의 보기 드물고요. 255, 255.00도 네트워크 관리자 아니면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자들이 있는 네트워크는 전체 네트워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말단, 작업 공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작아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 앞쪽에서 보셨다시피 이 호스트 포션을 부분은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호스트 포션이 8비트면은 2의 8층에서 256까지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와요. 즉, 이 호스트 포션이 8비트인 네트워크는 크기가 256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16비트다. 그러면 2의 16승 뭐 65,000 얼마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는 네트워크는 사실 수십 개, 많아봤자 뭐 1, 200개 정도의 네트워크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에서는 서브넷 마스크를 255, 255, 255.0 외에 더 커다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서브넷 마스크는 거의 보기가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8비트의 네트워크 포션보다 더 작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시듯이 이 7개의 비트를 호스트로 쓰거나 6개의 비트 또는 5개 이렇게 가지고 계속 네트워크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줄이면 다만 서브넷 마스크 값이 이전에 보던 서브넷 마스크 값이 아닌 이 128, 192, 뭐 224와 같은 255라는 값이 아닌 다른 값의 서브넷 마스크 값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더 이상 CCNA 과정을 우리가 또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더 깊은 기술, 서브네팅에 대한 더 깊은 VLSM이라는 이런 거를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노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이 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있고 강의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끝나는 데서 볼 수 있는 255 이외에 다른 아주 희한한 값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IP 주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점으로 구분된 4자리의 시즌수, 대개는 255라는 정수값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매번 서브넷 마스크를 얘기할 때 255점, 255점, 255점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입도 아프고 너무 기니까 우리는 어떤 약속에 의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조금 더 간략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라는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전방향 슬래시의 정수값을 쓰는데 아마 이 도표를 보시면서 쉽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방향 슬래시 뒤에 나오는 숫자는 바로 서브넷 마스크에 포함된 이진수 1의 개수이죠. 그렇죠. 그거를 주의해서 보시고 교수님들이 한번 잘 아시겠지만 학생 중에는 그럼 서브넷 마스크를 항상 앞에서부터 1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1이 나오다가 0이 나오다가 1이 나오다가 0이 나오다 그런 서브넷 마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간혹은 있어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답은 그런 서브넷 마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그러한 서브넷 마스크를 만들어서 써도 기술적으로 잘못될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서브넷 마스크는 최상위 비트로부터 1이 순차적으로 나오다가 0이 나오는 식이지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1과 0이 혼합되어 있는 서브넷 마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픽스 노테이션도 이렇게 전방향 슬래시에 어떤 정수값을 쓰는 게 가능한 거죠. 중간에 0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디까지가 1이고 어디까지가 0이고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네트워크 호스트 찾아내는 방법을 또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고요. 비디오가 있는데 여기서 그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나 뭐 이런 사용 가능한 주소에 대한 개념이 혹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비디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슬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 앞쪽에서 본 IP 주소 이 주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포지션이 있고 이제 호스트 포지션이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서로 다른 IP 주소를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네트워크 주소라는 게 있고요. 아까 뒤에 슬라이드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주소라는 게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게 있고요. 사용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는 영어로 네트워크 itself address예요. 네트워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 호스트,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이기 때문에 호스트에게는 할당할 수 없는 주소예요. 호스팅 디바이스인 호스트, 서버, 라우터 스위치가 사용할 수 없는, 즉 정확하게는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수 없는 주소라. 그럼 네트워크 주소는 왜 만들었느냐? 라우터가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주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라우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우체국에서 편지 우송 주소를, 그러니까 우편 실제 메일링 어드레스를 보고 편지를 배달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체국에 제주도에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 우리는 주소를 대한민국 국내 우편이면 대한민국까지는 안 쓰죠. 뭐 제주시, 제주도, 그 다음에 뭐 서귀포시,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체국에서 편지를 분류 작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주소의 첫 부분을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기도로 가는 거냐, 서울로 가는 거냐, 충청도냐, 제주도냐, 강원도냐 이런 거를 보고 처음에 큰 지역별로 메일들을 나눌 뿐이지 제주도로 가야 하는 편지를 서귀포시 무슨 동에 몇 번지 몇 번 길에 있는 뭐 몇 동 몇 호 이런 것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분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물론 최종 수신인한테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뒤에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보지요. 그러나 우체국에서 대분류를 할 때는 앞에 부분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우편일 경우에 미국으로 가는 거냐, 일본으로 가는 거냐, 중국으로 가는 거냐를 보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세 시티 이런 걸 보지 않지 않습니까? IP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라우터가 라우팅을 할 때는 뒤에 호스트 포지션을 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포지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일반 호스트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라우팅 디바이스 또는 스위칭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한다는 의미로 그 주소 자체로는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정의를 하자면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itself address라는 것은 호스트 포지션이 모두 0인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라고 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소인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이와는 반대로 호스트 포지션이 모두 1인 경우예요. 그거를 우리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정의를 하고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이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호스트 포지션이 모두 0인 경우와 모두 1인 경우를 제외한 주소들은 일반 호스트들이나 일반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용 가능한 주소 또는 가용 주소 또는 usable address 또는 영어로 얘기하는 거 지금은 영어로 usable address 또는 available address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first usable address, last usable address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왜 사용 가능한 주소는 first, last 이렇게 하고 중간에 있는 주소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available 주소는 시작 주소, 가용 주소의 첫 번째 주소와 마지막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걸 시퀀셜하게 일씩 증가돼 가면서 계속 나오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과제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해결을 풀 때도 그렇고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주소를 찾고 그 네트워크의 가용 주소의 첫 번째 주소와 마지막 주소를 이렇게 항상 서브넷 마스크와 함께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로지컬 다이어그램이나 컷슛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뒷장의 슬라이드는 방금 설명드린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예는 192.168.10.0이라는 네트워크 주소에 대해서 호스트 포션이 모두 0인 경우 네트워크 주소, 모두 1인 경우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옥텟이 1에서부터 일찍 증가해서 모두 1인 경우는 브로드캐스트, 그거보다 하나 작은 수인 254까지. 즉, 마지막 바이트가 1111110인 경우까지 해서 모든 주소를 표시를 하고 있죠.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요, 어떤 특정 네트워크 주소를 주고 그 주소의 가용 IP 주소를 고르는 문제가 간혹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나옵니다. 이 문제, 지금 이 슬라이드의 경우에 가용 IP 주소가 몇 개입니까? 254개지요. 1번 마지막 바이트가 1인 경우부터 254인 경우까지 해서 254가 되는 거죠. 이 254는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지금 이건 너무 쉬운 예제라서 한데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두 개를 뺀, 즉 모두 0인 경우와 모두 1인 경우를 뺀 경우이거든요. 만약에 호스트 포션이 6비트다. 라는 네트워크 주소가 있으면 가용 IP 주소는 2의 6승 하면 64거든요. 64에서 모두 0인 경우와 모두 1인 경우를 빼서 62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혹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버전 4의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주소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정의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만 즉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가 뭔지는 이미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다만 이 IP 버전 4의 멀티캐스트 주소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224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IP 주소의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IP 주소의 이제 최상위 비트가 0인 경우는 클래스 A다. 그 다음에 최상위 비트로부터 비트 패턴이 110이면은 클래스 B다. 110이면 클래스 C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를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클래스 D에 해당하는 주소예요. 1110인 경우에요. 최상위 비트, 제 왼쪽에 있는 바이트가, 최상위 비트가 111이면 128, 64, 31을 더해서 이게 224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3섹션에서 IP 주소의 이제 유형들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클래스나 프라이빗, 퍼블릭 어드레스가 나오네요. 먼저 이제 프라이빗 어드레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각각의 IP 유형별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별로 정해진 이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설 IP 주소로
사설 IP 주소라 하면 말 그대로 해당 로컬 랜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게이트웨이를 벗어나서 공용 인터넷, 공중 인터넷에서는 라우팅이 되지 않는 그런 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도 오랜만에 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 주소를 이런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선택하는 문제도 CCNA 인증 시험에서 간혹 나와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많은 개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설 IP 주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인터넷에서 라우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우팅을 위해서 NAT가 필요하다라는 소개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룩백 어드레스 127로 시작하는 룩백 어드레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IP 버전 6에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링크 로컬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역시 특별 서버 뒷단에 있는 외부로부터는 감춰진 서버 뒷단에 있는 특별한 이제 서버 팜들을 구성하거나 할 때 이런 주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호스트에 수동 IP 주소나 아니면 DHCP로 자동으로 IP 주소 할당이 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링크 로컬 주소가 호스트한테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끔 이게 OS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다루고,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실제 클래스 A부터 E까지 구분을 해서 한 슬라이드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A는 최상의 비트가 0인 경우로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0000/8부터 127.000/8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전체 IP 버전 4 공간의 거의 50%. 왜냐하면 32비트 중에 제일 첫 번째 비트가 0인, 그리고 나머지 비트를 모두 쓴다라는 얘기니까 50%가 된다. 그 다음 클래스 B는 최상위 비트가 1이고 그 다음이 0인 경우로서 10진수로 표현하면 128에서 191까지. 이건 나머지 50%의 또 반을 잘라간 경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CDE가.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 A, B, C가 글로벌 라우터블한 어드레스로서 기관의 규모나 목적에 맞게끔 세계 인터넷 주소 관리국에서 이거를 할당을 요청을 해서 할당 받아가지고 실제 사용자들이 또는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소들이죠. 그리고 클래스 D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공간이고요. 클래스 E는 experimental region이라고 해서 나머지 각각의 클래스별로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수 및 사용 가능한 호스트의 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IP 주소를 전 세계적으로 관장하는 그러한 이제 IANA에 대한 이제 소개국 각 대륙별로 북아메리카 쪽 RIN, 유럽 쪽이면은 RIPE, 그다음 저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APNIC가 저희 나라가 속해 있는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IP 물론 이쪽이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일반 사용자들은 로컬 ISP한테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당을 받는 식이죠. 아프리카 쪽하고 라틴 아메리카 쪽도 해서 총 5개의 NIC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어서 다음 섹션에서는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트워크는 그러면은 방금 이전에 보시면 왜 이런 섹션이 준비가 됐냐면 각 클래스별로 이렇게 크다라는 게 운영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호스트 IP 주소가 많다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호스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관리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중요한 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정의가 되면은 그 네트워크는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들이 굉장히 조금
너무 많거나 이제 혼잡스럽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그 크기보다도 원래 정해진 크기보다도 더 작은 크기로 나눠서 사용을 한다.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줄이는 것이 네트워크의 혼잡, 정해진 로컬 네트워크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아주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해서 이제 서브네팅에 대한 개념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예로 든 주소가 172.16.0.0이라고 하는 클래스 B 프라이빗 어드레스를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클래스 B 주소를 할당받은 기관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한 400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이 400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도메인이 있으면 아까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200명씩 나눠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용자 그룹으로, 즉 또 다른 말로는 두 개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나눠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는 172.16.0.0/24로, 또 다른 네트워크는 172.16.1.0/24로. 지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는 클래스 B 정도의 크기를 가진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인데, 이거를 지금 서브넷 마스크를 보시면 전방향 /24니까 마치 클래스 C 주소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172로 시작을 하지만 원래 172로 시작을 하면은요, 앞에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클래스 B 그룹에 해당하는 주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스트 포션이, 네트워크 포션이 16비트이고 호스트 포션이 16비트인 아주 큰 네트워크예요. 그러나 이거를 172로 시작은 하지만은 서브네팅은 이제 나중에 나올 개념이고, 네트워크를 더 작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 C와 같은 크기의 네트워크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왜 클래스 C로 나누었냐면 이 문제가, 이 example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대략 200명의 사용자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200개의 서로 다른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명의 사용자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200개의 available 또는 usable 호스트 어드레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몇 비트의 호스트 비트가 필요하냐면 8비트지 않습니까? 2의 8승이면 256이고 거기서 네트워크 주소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빼서 254가 되니까. 7비트면은 안 되죠. 2의 7승이면 128. 빼기 2 해서 126개의 available address가 있으니까 200명의 사용자를 지원 못합니다. 그런 연유로 이게 서브넷 마스크가 24가 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기 전에 하나 더 언급해야 될 사항은 이 그림에서 172.16.0.0/16이라는 네트워크하고 172.16.0.0/24라는 네트워크는 서브넷 마스크는 다르지만 앞에 네트워크 주소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확하게 172.16.0.0이라는 값이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분 오류,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거는 172.16.0.0이 똑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서브넷 마스크가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24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거를 같은 네트워크라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트워크 주소를 쓸 때 절대로 서브넷 마스크 또는 프리픽스 노테이션이 없는 점으로 구분된 네 자리의 식진 수만을 가지고 IP 주소나 네트워크 주소를 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이쪽을 전공을 하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서브넷 마스크가 없는 IP 주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효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네트워크 주소 또는 IP 주소와 더불어 서브넷 마스크를 항상 같이 쓰는 습관을 들이시고 문서를 보거나 실습을 하거나 할 때도 네 자리의 IP 주소를 포함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되고 라우팅 테이블을 볼 때도 그러셔야 되고 인터페이스 주소를 볼 때도 그러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를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제가 아까는 단순한 이유만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용자들이 동일한 하나의 로컬 랜에 있으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더 나아가서 업무상 여기서 보면 이제 중간에 보시는 게 제가 업무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예를 먼저 얘기했는데 그룹 또는 펑션 보시면 관리자 그룹이 있고 휴먼 리소스 인사라고 얘기할까요? 인사팀 그다음에 학생 그룹이 있고 뭐 회계팀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기관에서 하고 다루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분을 해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컴퓨팅 디바이스들을 같은 그룹으로 묶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왼쪽의 그림은 위치를 기반으로 묶은 거예요. 이게 지금 5층짜리 건물인데 층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오른쪽에서와 같이 서버 그룹과 프린터 그룹, 호스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 기관이나 각 회사 또는 학교에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또는 그 네트워크의 주인이 최고 총괄 책임자가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 그룹핑 또는 세그멘테이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나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서브넷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브넷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가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프리픽스 랭스를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로 그대로 네트워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더 잘게 잘라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게 서브네팅이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대부분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바이트 32비트를 우리가 IP 주소를 바이트 단위로 구분을 해서 네 자리의 점으로 구분된 네 자리의 십진수를 표시를 하니까 우리 인간이 이 32비트의 IP 주소를 십진수로 옮길 때도 점을 기반으로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옥텟 경계에 있을 때는 크게 혼동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옥텟 바운더리 내에 서브넷 마스크가 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8, 16, 24를 쓰지 않고 25, 26, 27, 28을 쓴다. 또는 17, 18, 19 뭐 이런 걸 쓴다든지 또는 뭐 10, 11, 12 이런 거를 쓰면은 우리 인간은 점으로 구분된 십진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경계 내에서 바이트 경계 내에서 이렇게 서브네팅이 되기 시작하면 숫자가 막 혼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코र्스 콘텐츠에는 여러 가지 비디오 데몬스트레이션을 포함해서 이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인 어떤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 자료에서는 호스트 포션이 몇 비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기본 프리픽스가 24인 경우에 이거를 25, 26, 27, 28, 29, 30으로 나눔에 따라서 나오는 서브네트의 개수와 또 그 서브네트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 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세 번째 바이트까지가 네트워크 포션이었는데 이거를 호스트 포션에서 어떠한 비트를 가져와서 그것까지 즉 25번째 비트도 네트워크 정확하게는 서브네트워크 필드인데요. 광의의 의미로는
이 25번째, 25번째 비트까지가 네트워크 포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하나였던 네트워크가 두 개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두 개로 나뉘어진 네트워크는 각각 126개의 호스트, 유저블 또는 어베일러블 IP 어드레스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예는 26번째 비트까지 네트워크 주소를 쓴다는 얘기고, 즉 추가적으로 두 개의 서브넷 필드가 생겼기 때문에 두 개의 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1, 10, 11 해서 네 개의 서로 다른 서브 네트워크가 새로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서브 네트워크는 수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62개씩.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넷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를 하고요. 이 비디오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 11.5.3 비디오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매직 넘버라는 게 있는데요. 매직 넘버는 뭐냐면 제가 이 앞장 슬라이드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기본적으로 주어진 네트워크 주소에서 서브네팅이라는 거는 호스트 포션에서 어느 비트를 가져다가 네트워크 필드로 쓰느냐거든요. 그러면 빌려오는 호스트 포션 중에 제일 마지막 비트를 매직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예는 매직 넘버가 뭐냐면 이 네 번째 옥텟의 최상위 비트인 바로 이 비트는 이 비트의 웨이팅 값이 얼마냐면 12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직 넘버가 128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매직 넘버가 몇입니까? 네, 지금 채팅창에 자료 공유가 안 된 상태라 그러는데 지금 슬라이드가 안 보이시는 건 아닐 텐데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예의 경우에는 매직 넘버가 64가 되는 것이죠. 11까지 네 번째 바이트의 최상위 비트하고 그 다음 비트의 웨이팅 값이 64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예는 32가 매직 넘버, 네 번째 예는 16이 매직 넘버입니다. 매직 넘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슬래시 28일, 즉 이 원래 클래스 C 네트워크 주소를 해서 호스트 폴션에서 4개의 비트를 추가로 가져온 경우에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16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16개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주소를 찾는데 이 매직 넘버가 쓰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첫 번째 서브 네트워크는 이 네 번째, 이 네 개의 비트가 모두 0인 경우, 즉, 0000인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원래의 네트워크 주소가 192.168.1이었다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서브 네트워크 주소는 192.168.1.0이죠. 1.0/28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서브 네트워크는 뭐가 됩니까? 이 네 개의 비트가 0001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0진수로 바꾸면 192.168.1.16. 그 다음 네트워크는 0010이고 그거는 바로 32죠. 즉 0, 16, 16에 또다시 16을 더해서 32, 그 다음은 32에 16을 더해서 48, 그 다음은 48에 16을 더해서 64. 즉 매직 넘버가 서브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의 증가되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매직 넘버에 대한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이 IP 버전 4 네트워크에 서브네팅 하는 거, 요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숙제로 내어 드릴 겁니다.
숙제를 내어드릴 거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이제 그 슬라이드는 슬래시 16하고 슬래시 8 프리픽스를 가진 네트워크를 계속 서브네팅하는 예제. 이 기본 개념만 알면은 이 이후에 서브네팅하는 거는 그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실습을 계속 해보시고, 만약에 서브네팅에 이미 충분히 자신이 있거나 뭐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이 부분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꼭 해보셔야 돼요.